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고 아이 없이 얼마 전 이혼했으니 이제는 자유몸이 된 싱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놈의 배신으로 이혼했습니다만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아마 구독자분들이 제 사연 들으시면 공감하다 못해 저 대신 남편 욕을 바가지로 해주실 것 같네요. 자주 하는 말 중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과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온 우주가 절대로 돕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부부가 헤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건 그야말로 영혼의 상처를 내는 일인 것 같아요. 되갚아줄 만큼 갚아주고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창 힘들 때 이혼 과정을 지켜본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 힘들어하는 거 보더니만 제가 겪은 일이 아주 심한 일도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준 게 바로 여기 사연 채널인데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저지만 다른 분들의 사연과 기막힌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이야기도 혹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어요. 이혼한 전 남편과 저는 사귄 시간도 길었어요. 4년 연애면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고 둘 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기반 잡고 결혼한다고 결혼 미루고 미뤄서 저 32, 남편은 3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양가에서도 우리 결혼하는 거 별말 없으셨고 오히려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으라고 성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는 애조가라서 예비사위에게 술을 여러 번 권유했었는데요. 아빠가 권하는 술을 한 잔 이후에는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실은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 회식 때도 참 힘들어요. 술이 약해서 조금만 마시면 정신을 잃거든요. 제가 오늘은 긴장되는 자리라 조심하고 싶으니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는 장인어른이 주시는 술 다 받아 마시겠습니다. 어쩐지 술을 굽고 사양을 했는데 우리 친정아빠는 그것마저 좋게 봤습니다. 그런가? 남자가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하지만 술 못 마시면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지. 적어도 결혼해서 자네는 술 때문에 우리 딸 힘들게 하지는 않겠구만 그래. 술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여자 문제도 철저합니다. 장인어른, 적어도 제 아내가 그런 문제로 속상할 일은 없어야죠. 그렇지. 이혼하는 부부들이 열의 아홉은 자네가 말한 문제로 헤어지는 게 사실이긴 해. 자네는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네. 본인 입으로 술 문제, 여자 문제는 결혼 생활하면서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와서 아빠가 준 술을 마시자 하는 건 제가 사전에 신신당부를 해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 혹여 아빠가 주는 술 받아 마시고 실수할까 봐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었죠. 자기, 절대 아빠가 주는 술은 다 받아 마시지 마. 한두 잔은 상관없는데 혹시 취하면 자기 또 횡설수설할 수도 있잖아. 걱정 마. 긴장되는 자리에서 술 넘어가지도 않겠다.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게. 술 못한다고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지 뭐. 사실은 남편과 연애하면서 술이 약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랑 술을 마시다가 세상 처음 보는 술버릇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술 때문에 사고를 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헤어짐을 고려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봐야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 잘못 알았다고 깨달은 거죠. 아무튼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우리는 목표가 서로 같았습니다. 딩크로 살더라도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과 결혼하면 부모님에게 기대지 말자는 것이었죠. 남편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고 저 역시 여자로서는 꽤나 연봉이 센 직업입니다.
둘이 결혼할 때 주변에서 선남선녀가 결혼한다고 다들 부러워했죠. 대출은 있지만 서울에 떡하니 집 마련했고 둘 다 직업 좋지 주변에서 속 썩이는 가족 없으니 둘만 잘 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도 어렵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 하나 없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예뻐해 주셨고 상견례 자리 또한 양가 부모님의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합의가 됐죠. 남들은 결혼하다가 파혼하기도 하고 잡음이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으니 천생연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은 물론 저조차도 많이 기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퍼펙트한 줄만 알았던 우리 부부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굳이 아이를 일부러 안 갖겠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초반에는 무지 바쁘잖아요. 가족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신혼 때부터 자잘하게 남편과 일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리 사귄 시간이 오래라고 해도 더 싸울 일이 많더라고요.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 생활 습관 다른 거야 맞춰가면 그만이지만 사람 의지를 고치기 힘든 것도 살다 보니 있더군요. 그러다가 남편과 신혼 초에 그야말로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술버릇 때문이었는데요. 연애할 때 남편이 회식이 많은 줄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만취한 모습을 본 일이 거의 없었거니와 집에 들어가는 걸 제가 챙긴 적은 없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제가 치닥거리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술이 약한 것과 주사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주말 부부까지 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네요. 술 때문에 와이프 속 썩이는 일 없을 거라고 결혼 전에 장인어른이 주는 술도 마다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회사 회식이란 회식은 다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은 홀랑홀랑 잘 받아먹는 인간이었더라고요.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널브러지는 건 상관없어요. 무사히 집에 오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성실한 이미지에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데 주는 술을 다 받아먹고 나면 제2의 자아가 생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언제 취한지도 모르게 만취해 술버릇이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발랄해지며 예의도 없고 모든 일에 용감무쌍해져서 미친 짓을 정말 많이 하고 함께 블랙아웃도 심해 자기가 한 일을 전혀 기억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회사 회식도 참 많길래 그때마다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이 그래도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면 꼭 챙겨서 택시 태워 보내거나 저에게 연락을 해줘서 사고가 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몇 번 잔소리는 했습니다. 당신 술 조심해야겠다. 주변에서 챙겨줄 사람 있으면 다행이지만 당신 계속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예 술을 입에 대지를 마. 결혼 전에는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사람 불안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안심이 돼서 그런가? 자꾸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네. 알았어. 당신 걱정하는데 내가 자꾸 스트레스 주면 안 되지. 앞으로 조심할게. 본인도 제 잔소리를 알아들었지만 그 후 종종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겨우 데리고 들어오거나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꼭 여자 문제가 수반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차라리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에 가서 영업 때문에 술을 마신 거면 이해를 합니다. 하필이면 이 인간이 술을 처먹고 또 제2의 인격이 나왔는지 같은 부서 20대 후반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모욕감을 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절대 터치 같은 건 없었고 무슨 말로 실수를 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남편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여직원들은 절대 그런 일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회사 감사부서에 남편을 신고하는 바람에 아주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1차로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왜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물었죠. 왜 갑자기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느냐고요. 혹시 자천될 만한 일을 저질렀냐고 남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아는 지인 통해 물어보기 전에 불라고 했더니만 술 먹고 사고 친 걸 그때야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 조용해질 때까지 한 2, 3년만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서울로 다시 발령 내준대.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방 발령 날 줄은 몰랐다. 어쨌든 당신 나 믿어줘야 해. 나는 진짜 맹세코 심한 짓 한 적 없어. 하여튼 요즘 여직원들은 뭔 말을 못한다니까. 직장 상사가 술 먹으면서 한 잔 따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남편은 펄쩍 뛰면서 맹세코 심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 심하게 만지거나 추행을 한 것도 아닌데 요즘 계집애들이 너무 예민하다느니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알아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 회식을 안 하기도 하지만 남자 직원들, 특히 윗사람들이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하기 십상이거든요. 진심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쳤던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긴 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여직원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잖아. 당신 술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근데 기어이 이런 사고를 쳐? 이건 당신 회사에서 잘려도 할 말 없는 일인 거 몰라? 대체 어찌 수습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설마 나 자르게 하겠어? 나 자르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지. 당분간 조용해질 때까지 몸 사리고 지내면 되는 거야. 그 여직원한테는 내가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내 사과를 안 받는다는데 어쩌겠어? 나를 완전 여직원들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더라. 요즘 당신 같은 사람 매장되는 게 뭐 어려운 일인 줄 알아? 회사 차원에서 징계받는 걸로 끝내준 건 그 여직원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 당신 이거 다른 여자 같으면 이혼 사유인 거 몰라? 정신 차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뜨끔하는지 남편이 그때 저와 각서를 쓰고 맹세를 하긴 했습니다. 향후 술을 입에 대거나 이번 일과 같이 술로 인한 사고나 여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이혼하겠다고 말입니다. 참, 부부 사이에 각서라는 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지만 그때는 각서라도 받아놓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되어 주말 부부가 된 건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근무하면서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왔었어요. 차비도 만만치 않았고 사실 남편은 주말에 쉬고 월요일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냈더니만 남편이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주말마다 올라오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만 올라오면 안 될까? 차비도 많이 들고 나 올라와봤자 딱히 우리 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올라오라고 하는 줄 알아? 평일에는 일 다니니까 시간이 없겠지만 주말에 시간 남아돌면 남자가 혼자 뭘 하겠냐고. 누굴 바보인 줄 알아 당신? 나도 주말에 늦잠 자고 좀 충전을 해야지. 내가 뭐 밖으로 나도는 사람이야? 당신 알잖아. 쉬는 날 운동이나 하고 골프 치거나 게임하는 게 다인데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나는 언제 쉬냐? 남편이 힘들 거란 건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부산에서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사는 동안 혹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매일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로 서울에 올라오는 걸 미룰 때면 미안한 마음에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주말보로 몇 달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저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술을 멀리했고 운동을 했는지 살도 좀 빠졌더군요. 성실하게 부산에서 직장 생활해야 서울 근무지로 발령받는 일도 빨라질 것 같은지 정신 차리고 생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서서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힘들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올라오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저도 직장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바람에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서울에 못 온다고 주말에 내려가는 것도 힘들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절 한 번 안 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봐, 당신도 주말마다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지? 내가 괜히 죽는 소리 했겠어? 아무튼 당신 나 걱정하는 일 없게 여기서 생활 잘할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고 내 생활 뻔히 알고 있잖아. 나도 빨리 서울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 나 믿고 조금만 참아주라. 당신 정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 해? 주말 부부 나는 2년 넘게는 못해. 그 안에 서울로 올 수 있게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회사에서 찍히지 마.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 보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서울로 가장 오고 싶은 사람은 본인일 테니까 아마 알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서서히 주말 부부로 사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남편이 없으니 집안을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건 좋더라고요. 남편이 한번 왔다 가면 집안이 이상하게 더러워지고 난장판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주말에 남편이 없으면 혼자 뭘 해야 하나 어색하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저도 남는 시간 운동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로 채워가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딘 거지 결코 즐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남편 놈은 그 시간을 즐겼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저는 다행히 친정도 서울이었고 지인들도 거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처럼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외롭게 지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종종 저와 통화할 때 외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빨리 서울 본사로 오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자기 잘못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된 건데 어찌 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은 2년 안에 본사로 반드시 오겠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봐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흘려보내는 동안 남편도 저도 떨어져 있는 시간을 서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말 부부는 이래서 좋지 않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 무렵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예진아, 너 부부라는 게 은근히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중요해. 몸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는 말이 무서운 거다. 내가 왜 서울로 이사 왔는 줄 알아? 애 학군지 때문이란 건 두 번째 이유야. 남편 직장 멀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큰맘 먹고 이사 온 거야. 나라고 친정 부모님 집에서 멀리 이사 오고 싶었겠어? 하긴 나도 주말 부부로 지내니까 네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다. 1년 지내니까 지금은 서로 전화통화만 해도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가끔 이게 뭔가 싶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말 부부 빨리 청산하라는 얘기야. 너 남자는 여자처럼 남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곱게 놀지 않아. 너 신랑 안 그래도 술 때문에 사고치고 지방 발령 받은 거라며. 너 절대 남편 느슨하게 놔두지 말어. 늘 네 손아귀에 둬야 딴짓을 안 하지. 글쎄. 지방 발령 받을 때도 나랑 거의 이혼할 뻔한 거 각서 쓰고 용서해 준 거야. 한 번만 더 내는 밖에 날 짓은 안 할걸? 지금은 술도 안 마시고 거의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사는지 살도 많이 빠진 거 있지? 어쨌든 빨리 서울 오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노력하는 거겠지. 우리도 빨리 애도 가져야 하는데. 그 생각하면 답답하다. 나는 남자라는 동물을 절대 안 믿어. 우리 남편이랑 나 일찍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겠지만 사실 우리도 별일 다 있었어. 요즘은 남자가 가정이 있어도 안 따지고 달려드는 야가 빠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 부부 좋은 거 아니야. 남편 단속 잘해. 제 친구는 대학 때 같은 과 친구로 결혼을 일찍 한 친구라 하나 있는 아들이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친정이 대전이었고 결혼해서 줄곧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워낙 똑똑했던 친구라 서울에서 직장 잡고 다닐 줄만 알았는데 졸업하자마자 금방 결혼을 하더니만 해외에서 살다가 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친정인 대전에 살았고요. 결혼식을 못 와서 저한테 두고두고 미안해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서울로 이사를 온다니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집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닐 때 제가 종종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집을 봐주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친한 친구다 보니 개인적인 얘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되었는데 주말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넘었다 하니 신혼 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면서 걱정을 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로 이사 오니 그나마 친정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걱정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의 의지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아참! 나 정신 차리면 대학 때 동기들 불러서 집에서 집들이 겸 모임을 좀 할까 하는데 어때? 다들 시간 맞추기 힘들긴 한데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꼭 모이자. 내가 큰맘 먹고 추진해 볼게. 그래, 나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언제든 상관없고 결혼한 친구들만 시간 잘 맞춰보면 되겠다. 친구는 서울로 이사 와서 한동안 집을 꾸미고 아이 유치원 적응시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바쁜 와중에도 종종 저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전업주부였지만 주부로만 있기 아까울 정도로 능력도 좋고 친화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앞집, 윗집 전부 떡까지 돌리고 동네에서 자기 아이 또래 엄마들과 모임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친구의 그런 친화력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온 지 2달도 안 돼서 이웃들 모임 만들고 호구조사까지 다 한 거야? 우리 애가 하도 뛰어다녀서 혹시 이웃들 피해줄까 봐 사전에 떡 돌리면서 양해도 구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뭐. 가족들 구성원을 알아놔야 나도 조심해야 하는 시간대를 아니까 말이야. 근데 예진아, 내가 다른 집은 다 대충 어찌 사는지 알거든? 우리 아랫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2분만 사시고 윗집은 고등학생 남매 키우는 가족인데 우리 앞집은 이상하단 말이야. 친구가 갑자기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마주보고 있는 앞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건지 만 건지. 여자가 혼자 사는 것 같긴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랑 같이 있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남자가 어느 날은 부부 같은데 또 어느 날은 영 부부 같지가 않아서 이상한 거야. 대체 그 여자 정체가 뭘까?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절대 남편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아이고, 부부겠지. 부부니까 같이 차에서 내리고 마트에서 장도 보는 거 아니야. 남의 사생활을 뭘 그리 알려고 하냐? 그냥 모른 척해. 그런 거 알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친다. 내 보기엔 절대 부부는 아니라 이거야. 아줌마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암튼 내 알 바 아니긴 해. 그렇지? 친구 호기심은 이해하지만 남의 사생활이니 관심을 갖지 말라 하면서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은근히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흘렀죠. 그러고 나서 저는 평일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남편이 올라오는 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늘 하던 대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올라오지 못하는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 가거나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이 빠지다 못해 점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에 재미를 들렸다는데 운동에만 재미를 들린 게 아니라 주말에 만나면 언제 사 입었는지 새 옷을 입고 있거나 평소 남편이 절대 손수 사 입을 스타일이 아닌 옷을 걸치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신 그런 옷도 사 입을 줄 알아? 내가 지난주에 택배 보낸 셔츠랑 맨투맨은 어쩌고? 편하게 입으라고 보내돈 입고 오지 왜 그렇게 튀는 옷을 입고 왔대? 아, 당신이 보내준 건 부산에서 열심히 입고 있어. 안 입어본 옷도 한번 입어보는 거지 뭐. 그래? 근데 당신 점점 멋을 내고 다닌다? 예전에는 향수 같은 건 관심도 없더니 이제는 냄새도 달라졌는걸? 여보, 당신 혹시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저는 남편이 저 없이도 나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서 농담 삼아 물은 거였는데 유난스레 펄쩍 뛰더라고요. 어허이, 나 진짜 서울 본사 오려고 요즘 일만 하고 있어. 남편이 호라비 냄새 풀풀 풍기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깔끔하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당신도 욕 안 먹이는 거고.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다. 어쨌든 우리도 조만간 주말부부 청산할 수 있는 거지? 당신 제발 열심히 해서 다음번 인사 때는 꼭 서울로 와라. 우리도 미루지 말고 아기도 가져야 하잖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거 알지? 남편은 제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점이 은근히 서운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평일에도 연락을 잘 하지 않았고 제가 부산에 내려간다고 하면 극구 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내려가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드디어 집들이 날짜를 잡았다며 초대를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남편이 올라오면 같이 참석할까 계획했어요. 친구도 내 남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인사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날짜를 말했더니만 단박에 그날은 마침 또 회사에 일이 있어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야 서울 발령이 빨라진다기에 무작정 서울 올라오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친구 집들이는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모이니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이 분명히 있지만 자유부인인 저는 늦은 시간까지 놀 생각이었는데 유부녀인 친구들은 저녁 먹고 나서 하나둘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남편은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친구가 어찌 그리 성격이 비슷한지 더 놀다 가라며 붙잡기까지 했습니다만 저도 친구 뒷정리 대충 도와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먹을 거리를 좀 싸주더니만 반찬까지 어쩌다가 한 보따리가 되었는데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 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문을 열고 친구가 준 반찬을 실은 후 막 운전석에 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제 차 바로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남편과 차종과 색깔까지 똑같아서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차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요. 다시 보니 그 차 번호판이 황당하게도 우리 남편 차 번호판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걸 안 순간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있잖아. 같은 차종에 같은 색깔의 차 번호까지 같을 수가 있나? 아니, 우리나라의 차 넘버가 같은 차가 2대일 수가 있는 거야? 얘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차 번호가 같은 거 2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왜 물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남편 차를 보고 있다는 건데 이상하다. 우리 남편 차가 부산에 있어야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수연아, 저기 저 차 말이야. 너네 동에 사는 주민차야? 혹시 아는가 해서. 저는 혹시나 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 차니 뭐니 왜 그러는데? 저 차는 우리 앞집 여자네 차야. 내가 확실히 알아. 몇 번 남자랑 내리는 것도 봤고 외제차인데다 흔한 모델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근데 그게 왜? 친구는 영문을 몰라하며 저의 대답을 재촉했습니다만 저는 친구 대답을 듣자마자 차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 번호는 확실히 남편 것이랑 똑같았어요. 차 안을 들여다봤더니만 분명 블랙박스와 내장만 봐도 남편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정말 수상하다, 수연아. 이 차가 우리 남편 차거든? 근데 남편이 이번 주에 분명 부산에서 못 올라온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차가 왜 여기 있는 걸까? 혹시 나 데리러 온 건가? 아니지. 내가 너네 집 위치도 말 안 했는데 여기 올 리가 없잖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예진아, 이 차 번호 정말 네 남편 거 맞아? 느낌 되게 안 좋네.
궁금해하지 말고 당장 지금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나는 분명 이 차에서 몇 번 남자랑 여자랑 내리는 거 봤다니까. 근데 이 차가 네 남편 차라면 이건 뻔한 상황이잖아. 세상에, 아무리 세상 좁다지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저는 친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들거리는 손으로 전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예진아, 전화하더라도 여기선 아니다. 일단 올라가자, 우리 집으로. 집 앞에서 전화해야 정확히 알지. 안 그래? 저는 친구 손에 이끌려 다시 14층 친구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네 남편 전화번호 줘봐. 내가 해서 차 빼달라고 해볼게. 똑바로 됐다고 해도 내가 차 번호 말하면서 빼달라고 우기면 일단은 사람이 나와보게 되어 있거든. 누가 나오나 한번 지켜보자. 친구는 자기 전화로 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지 친구가 차를 빼달라고 했어요. 살짝 실랑이를 하긴 했어요. 아마 남편이 차를 똑바로 댔다며 뭔 소리를 하냐고 하는 듯 했습니다. 친구가 확 신경질을 내자 마지못해 내려가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집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친구 앞집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발 남편이 아니길 바랬습니다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자는 나오자마자 마주친 저를 보더니만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 도로 집을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재빨리 문을 잡았고 저는 남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대체 여기서 당신이 왜 나와? 전화하면서도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부산에 있어야 하는 당신이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보, 당신이야말로 뭐야? 여긴 어찌 알고 온 거야? 일단 이거 놓고 말해. 내가 다 설명할게. 어? 설명은 무슨 설명? 설명 안 해도 다 알겠다. 세상 정말 좁네. 하필 내 친구 사는 아파트에서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니?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냐고. 설마 당신 부산에서 올라오고 두 집 살림한 거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세상이 좁다지만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저도 직접 겪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겠죠. 편하게 바람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지 집안에서 웬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더군요.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자기야, 차 빼러 나간다며 뭔 일이야? 저는 뒤이어 나온 여자를 보고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편한 차림으로 나와 남편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죠. 그것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남편 놈 멱살을 잡고 있고 친구가 도깨눈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만 놀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친구가 저보다 먼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저 대신 상간녀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야, 너 누군데 내 친구 남편이랑 같이 있냐?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거 놓고 말해요. 당신들 뭐야? 내가 다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릴 거야. 뭐? 주거침입?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고해봐. 와, 내가 살다 이런 꼴은 직접 보네. 그런데 그때 남편은 멱살 잡힌 제 손을 뿌리치더니만 제 친구에게 가서 상간녀 머리채를 붙잡은 친구 손을 놓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내 앞에서 바람 피우년 편들어주는 거냐? 인연하고 대체 언제부터야? 어디서 만난 여자길래 당신이 서울 온 것도 비밀로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었냐고. 바른 대로 말해. 집안에 들어온 저는 그 여자 살림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집에 신혼부부가 살겠다고 믿을 정도였어요. 결혼 사진만 없다 뿐 둘이 아주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촬영한 커플 사진도 버젓이 걸어놓고는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느 여자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같이 있던 친구 역시 기가 막혀 했죠. 예진이 남편이 댁이라고요? 정말 황당하네요. 그쪽 내 얼굴 알죠? 우리 몇 번 엘베에서 마주치고 그랬잖아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사진으로만 봐서 내가 못 알아본 거네. 실물이 영 딴판이네요. 전혀 바람 같은 거 안 피울 것처럼 생겨가지고 어쩜 이런 짓을 해요? 남편놈 역시
이 상황이 꿈 같고 어이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부부 일에 참견 말라며 꺼지라대요. 대기 뭔데 부부 일에 참견이야? 집사람하고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당장 나가! 바람 피운 거 들킨 주제에 뭐래. 당신이 뭔데 내 친구더러 나가라 말아야? 당장 저 여자 누군지나 말해. 내가 당신 직장에서 아예 잘리게 만들어줄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두 집 살림한 거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였냐고! 여보, 일단 진정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천천히 다 얘기할게. 제발 내 말 듣고 우리 앞날 결정하자, 어? 상간녀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난 것 같았습니다. 팔짱을 끼고는 본인도 환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게. 이래서 유부남은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는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면서.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네, 똑같아. 저는 남편도 잡아뜯고 싶었지만 상간녀를 마주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건방지게 상간녀가 어디서 입을 나불거리니? 너 내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 맞네. 지금 내 친구가 이 상황 다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면 너도 가정 파괴범이야.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남편은 꼴의 이혼은 무서웠는지 저에게 바짝 엎드려 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근데 우리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주실 분들이란 말이야. 우리 이혼하면 서로 손해라니까. 여보, 시간 주면 내가 정리할게. 상간녀는 남편이 본처에게 비는 걸 보더니만 점점 얼굴이 구겨지더군요. 내가 당신이랑 내연이한테 해코지할까 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바람 피웠으면 걸렸을 때 리스크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지. 안 그래? 아무래도 하늘이 내 편인 것 같네. 철석같이 당신 믿고 있는 나한테 이런 황당한 이벤트를 해주시니 말이야. 당신 예전에 나한테 쓴 각서 기억나지? 어쩌니? 혹시나 해서 써놓은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내 집에서 당신은 조용히 집만 챙겨서 나가야 할 거야. 그때 친구는 상간녀 가방을 어디서 찾아와서는 뒤져본 건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이러더라고요. 예진아, 와 진짜 황당하다. 이러니 남자들을 못 믿지. 인연, 네 남편이랑 같은 회사 년이네. 명함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머릿속 퍼즐을 맞춰보니 아마 남편이 상간녀와 부산지사에서 눈이 맞은 듯 했습니다. 남편 스타일이 바뀌고 못 보던 옷과 신발이 생긴 시점에 분명 그 여자와의 관계는 깊어진 다음이었을 거고요.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드문드문이던 무렵에는 이미 서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비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로도 표현 못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미친 것들!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너네 두 연놈! 회사에 절대 곱게 다니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일들은 전부 당신이 자초했다는 것만 알아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를 쫓아나와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 남자를 용서할 여자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건 남편 놈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제 마음이 남아있는지 떠보려고 붙잡은 거죠. 아주 사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던 만큼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 외도의 증거를 챙긴 건 친구였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친구는 제3자이다 보니 저보다는 침착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그 여자 명언과 집안에 있는 두 사람 사진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저 소송 자료로 쓰라면서요. 그래도 저 대신 친구가 상간녀 머리채를 쥐어 뜯어준 일이 고맙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변호사 상담을 한 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승소는 당연한 일이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소송 준비하면서 신상 파악해보니까 예상대로 그녀는 남편과 부산지사에서 눈이 맞은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꼴에 남편놈 술버릇 받아주다가 눈이 맞았겠죠. 남편놈은 그녀를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꼬드겼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를 서울지사로 보내놓고
본인도 서울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 벌써 8개월 전이었더군요. 저에게 말 안 하고 주말 부부인 척하며 줄곧 서울에서 집까지 얻어 그년과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알고 보니 집도 월세더군요. 변호사도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인간은 법으로 가차없이 응징해줘야 하는지라 저는 위자료 1억 원에 남편이 신혼 초에 적은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전액을 못 받겠지만 액수로 압박을 주고 싶었습니다. 부부 사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보다는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기에 변호사 말대로 저에게 유리한 판결 증거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에 그 인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제보했고 그 후 상간녀는 계약 연장을 못하고 소송 중에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도 6개월 후에야 위자료 2천만 원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여러 번 야기한 죄로 정직 처분인지 뭔지를 당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 회사 처분에 따지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듯 했어요. 이혼하면서 집을 꽤나 빨리 처분했는데 서로 보탠 만큼 나눈 후 저한테 돈 다 털어주고 아마 본가로 들어간 듯 합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이혼한 지금은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반납한 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정엄마는 조상님이 저 도우려고 남편놈이 딴 살림을 거기서 차리게 한 거라면서 신기해하셨고요. 어쨌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특히나 추악한 진실은 꼭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제 이혼을 지켜본 친구는 아직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혼자 있었다면 저는 부들거리며 할 말도 잘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혼은 창피한 게 아니니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 제 인생에서 치우고 당분간은 싱글의 삶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다들 황당한 저의 얘기지만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세상에는 저처럼 황당한 우연으로 인생의 똥차를 치운 사람도 있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즐거운 얘기로 찾아뵙고 싶네요. 감사합니다.